안녕하세요. 부자들의 타임라인 따라가는 타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ESTJ인 제가 세상 꼼꼼하게 엑셀로 만든 2022년 가계부 양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21년 12월 가계부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뉴얼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2년의 모든 수입, 저축, 비상금, 지출 내역을 월별로 결산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페이지에서 작성을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릴 먼슬리 페이지에서 수입이나 지출 내역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게 만들었거든요. 21년 12월 결산 내용을 보시면 일단 수입이 1,300만 원이나 적혀 있네요. 이건 12월에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실제 근로수익만 고려하면 이거의 반도 안 됩니다. 놀라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축을 480만 원 정도 했고 지출은 남편이 79만 원, 제가 28만 원, 그리고 부부 지출로 513만 원을 했네요. 저축 비율은 저축 나누기 수입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요. 12월의 저축률은 36%입니다. 올해는 신혼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면서 잔금도 치렀고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가구 구매까지 해야 했어서 거의 저축을 하지 못했어요. 아래에 돈터치 누적액 이렇게 적혀있는 게 제가 순수하게 모으는 돈인데 12월까지 1년 동안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저축하지 못했습니다. 12월부로 모든 할부금이 정리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3천만 원 저축을 목표로 달려볼 예정입니다. 아래 Estimated라고 적힌 회색 칸은 돈터치 계좌에 3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잡아놓은 수입, 지출, 예산표입니다. 참고로 청약과 대출 원금도 저축으로 잡지만 이런 건 모두 빼고 추가 주택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모으는 게 돈터치 계좌이고요. 이 돈터치 계좌에 3천만 원을 모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애뉴얼 시트에서 스크롤을 더 내려보면 수입, 저축, 비상금, 남편, 아내, 부부 지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분류로 수입, 저축, 비상금, 지출 영역을 나누고 그 아래 더 세부적인 소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또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수입 카테고리에 배당금이나 용돈을 추가해 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먼슬리입니다. 이 부분을 작성해야 앞서 소개한 애뉴얼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전월 말일에 각 항목별 꼴 부분을 채웁니다. 소분류 기준으로 각각 예산을 설정하시면 돼요. 저는 수입에서는 급여만 입력해 놓았고 저축은 저금, 청약, 대출원금을 고정적인 저축으로 입력합니다. 비상금도 웨딩 및 경조사를 대비한 부부 비상금, 그리고 말 그대로인 세금 비상금, 여행 비상금 이렇게 각각 얼마씩 넣고 미리 지출처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월은 웨딩으로 나갈 돈이 너무 많아서 저축과 비상금을 모두 0원으로 잡아놨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 꼴 세우는 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부 지출, 아내 지출, 남편 지출의 꼴을 각각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부부 지출 12월 총 예산은 470만 8천 원입니다. 어마어마했죠. 이게 기타로 적어놓은 것 때문인데요. 이번 달에 남편이 엄청 큰 결심을 해줬습니다. 자동차를 팔기로 마음을 먹어줬어요. 사실 자동차 할부금과 보험, 주류비, 세차하는 등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남편이 이해해주고 먼저 저한테 자동차를 팔자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대신에 자동차를 판매한 돈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애니메이팅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둬도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자동차를 팔고 자기 개발을 위한 노트북을 구매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달의 최고의 소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로 웨딩 부분에서 마지막 가구 할부금과 웨딩드레스 피팅비, 웨딩 스냅 계약비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빼면 저희 부부 생활비는 고정비 69만 5천 원, 변동지출 40만 원, 총 한 11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 지출꼴은 고정비 9만 원에 변동지출 21만 원, 총 30만 원이 예산이고요. 남편은 고정지출 55만 원,
변동지출 23만 2천 원으로 총 78만 2천 원이 예산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보험과 할부 비용이 빠질 거니까 저와 동일하게 총 30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이벤트는 미리 예산에 반영해둬야 무리 없이 골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는 달에는 추가 예산을 잡아 놓아서 무리 없이 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둡니다. 이렇게 골을 세팅하는 건 제가 가계부 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 비용을 세팅한다. 그리고 이때 경조사와 이벤트를 반영한다. 둘째, 고정 비용을 반영해서 지출 주체인 부부, 아내, 남편 각각의 목표 예산, 골을 세팅한다. 셋째, 목표 예산 안에서 세부 카테고리별 예산을 배분한다. 이때 예산이 모자랄 경우 목표 예산을 수정해 가면서 현실적인 예산을 수립한다. 골 세팅은 기본적으로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돈을 더 아끼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돈을 모으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골만 타이트하게 세워 놓았다면, 그리고 그 예산 안에서 살았다면 자동적으로 그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30만 원으로 잡으면 30만 원까지만 쓰면 되는 거고 남은 돈은 저축했을 거니까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월 1일부터 실제 수익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을 해줘야겠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액추얼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부분이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왼쪽 편에 있는 빨간색 칸에 수입 지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2월 부부 지출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정했던 고정 비용이고, 회색 음영이 노트북, 웨딩, 이벤트 등의 기타 지출 예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작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흰색이 일반적인 변동 지출입니다. 날짜, 지출한 카테고리, 세부 내역, 결제 수단, 금액을 기본적으로 적어주고 있고요. 만약 다른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켜야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부부 생활비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투 아내 혹은 투 남편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고 그 주 일요일에 계좌 이체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신용카드도 가끔 쓰는데 신용카드는 보통 결제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싫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즉시 결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 결제가 아니라 실제 결제 처리가 되면 처리에 O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분료와 결제 방식은 드롭다운을 해서 선택하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 가계부 양식은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계부 만들 때 신경 썼던 디테일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상금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상금이란 결국 지출입니다. 들쭉날쭉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미리 예상해 놓고 월 평균 필요한 금액을 미리 비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빼놓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지출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비상금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부부 비상금, 세금 비상금, 여행 비상금 이렇게요. 부부 비상금은 웨딩 및 가족 이벤트에 쓸 비용이고, 세금 비상금과 여행 비상금은 이름 그대로 세금, 여행을 위해 쓸 비용입니다. 먼슬리의 비상금 비용을 작성하면 애뉴얼에서는 왼쪽 편과 같이 입금된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 사실상 비상금 통장은 한 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부부, 세금, 여행 비상금을 항목별로 각각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비상금은 결국 비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먼슬리 지출 합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비상금을 지출한 것은 애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애뉴얼에 출금으로 자동으로 기입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비상금은 비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해둔 지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모아놓은 비상금에서 지출을 했을 때 먼슬리 지출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상금 통장을 쓴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먼슬리에서 별도로 기재만 해놓고
애뉴얼에 출금에 반영되게 하였습니다. 말하다 보니 좀 복잡한데 저처럼 비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가계부 양식을 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실제로 작성한 가계부도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